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목회상담 과정에 있는 학생 여러분.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14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강의는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저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 1위입니다. 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데 지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끔찍한 것은 노인 자살률도 1위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도 1위입니다. 이렇게 그 안전 불감증이죠.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이제 안전 불감증이죠. 그리고 경제 논리 중심 우선이죠. 그 안전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건강이 우선이 아니고요. 이런 그 가치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희망을 안고, 자, 자살 예방 안내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는 흔히 있는 오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정말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살 위험은 우울증이 없어질 때 있다는 사실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흔히 있는 오해, 이거 중요하니까 좀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자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단서나 경고를 주게끔 되어 있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혹은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와 같은 말을 얼마나 가볍게 말했는지 상관없이 심각하게 취급해야 자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해가 뭐냐면, 두 번째 오해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거 사실 아닙니다. 오해죠. 자살 충동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병자나 정신 이상자가 아니다. 그들은 비탄에 빠져 있거나 우울하거나 절망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심한 괴로움과 정서적 고통이 꼭 정신병의 표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자살에 대한 오해인데요.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고통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모두 끝내버리는 충동은 매우 강하지만 영구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그 매우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고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원하는 것과 죽기 원하는 것 사이에서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 팩트예요. 그 다음에 오해 네 번째. 자살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기꺼이 추구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살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죽음 전 6개월 안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적 도움을 추구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오해, 자살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누군가에게 그 생각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병적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살에 대한 주제를 꺼내서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살 예방을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 상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 우울증 표징과 자살 위험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성격 변화, 슬픔, 또 그 다음에 철회, 민감, 불안, 피곤, 우유부담, 무관심 뭐 등등이요. 행동 변화, 학습, 일과에 집중할 수 없는 거. 수면 형태 변화, 과수면 혹은 불면증, 잠에서 일찍 깨는 것도. 식습관 변화, 입맛과 체중 손실 혹은 과식. 관심 상실, 친구, 섹스, 취미, 이전에 즐겼던 활동에 관심이 없는 거. 걱정, 돈이나 질병에 대해서 혹은 상상 이상으로 또 걱정하는 거. 상상으로. 두려움, 통제력 상실이나 미쳐감에 대한 혹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요. 지나친 두려움. 그 다음에 무가치함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사람들은 내가 없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 수치, 자기 혐오와 같은 느낌들.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항상 이런 식일 거야. 절망감들요. 알코올 혹은 약물 중독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상실들, 죽음이라든지 이혼, 별거, 깨진 관계, 건강, 직장, 돈, 신분, 자신감, 자긍심 이런 것들 상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신앙, 종교신앙도 상실하는 거. 그 다음에 소외를 느끼고 있다는 거. 스스로 소외하는 것도요. 그 다음에 자살 충동, 몸짓, 진술, 계획, 자해행위, 아끼는 물건을 나눠주거나 유서 만들기, 이전의 자살 시도 경험, 무모한 행동과 적절한 작별 인사 뭐 이런 것들요. 사라진 우울증 그리고 차분함으로 대체된 외부적 상황의 변화가 없을 때 휴일과 기념일 혹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첫 번째 달은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요와 과잉활동과 초조는 가장된 우울증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하라기로 하는 거예요. 자살의 위험은 우울증이 없어질 때 가장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때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으면 자살을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두 번은 잠깐 자살을 고려해 보았다. 누군가에게 그 생각을 주는 것 때문에는 위험하지 않다. 사실 당신이 충격이나 난색을 보여주지 않고 자살에 대한 질문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면 그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고 그의 괴로움의 잠재성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기. 네, 자살을 생각해 봅니다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그것을 진지하게 취급하고 추가적으로 다음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까? 예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치명적인 것이고 시간이 정해졌다면 자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의 반응은 비상 상황으로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 사항을 묻지 않으므로 그 위험을 저평가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네, 자살을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질문들을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적절한 위급 사항으로 취급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생각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을 혼자 남겨두지 마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자살 상담 직통 전화나 응급치료 번호에 전화를 하고 도움을 줄 사람이 도착하거나 위기상황이 전달될 때까지 그 사람과 함께 머무르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동안 당신의 일은 경청하는 것이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담자들에게. 거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그들을 경청하고 그들을 진지하게 취급하며 그들이 다시 가치를 느끼도록 돕는다면 거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살기에 적당하지 않아. 나는 이 모든 고통과 혼자야. 나는 소속감이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같은 심한 고통의 느낌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방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중단 없이 그리고 판단이나 비판 혹은 거부나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짐을 내려놓게 되면 그 긴장감은 떨어지고 고통은 적어지며 자살 충동은 지나가게 된다. 아마도 영원히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상담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서 그 혹은 그녀가 그 고통을 일으키게 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라. 당신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게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환각 상태라면 혹은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면 자살의 위험이 임박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필수적으로 권합니다. 자살 수단이 이용 가능하다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요. 혼자 그것을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을 다룰 때는 언제든지 그 상황을 도울 사람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지역 자살 상담 직통 전화번호와 기타 응급 서비스 전화번호 목록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자, 공동체 돌봄과 상담 마가렛 집스 콤펠트의 저서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 상담 모든 과정을 이제 마쳤는데, 자, 마지막 그 자살 예방 끝까지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좋은 상담자들 또 목회 활동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기에 쓰임 받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 학기말 고사로 대체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담 케이스를 작성해서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영어 이름 kimjaeyul@hotmail.com 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라버스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주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어사인먼이 없으면은 비고 지금 학기말 고사로 대비되는 그 상담 케이스 여러분 그 이야기식으로 그 요약 정리해서 보내면 뭐 일지 형식도 괜찮고요. 그렇게 보내면 A 혹은 A 플러스 나간다는 거. 자, 또 다음 학기에 혹시 제가 강의하게 되면 또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아메리칸 드림 또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학업에 제가 응원합니다. 다시 봬요. 사랑합니다.